안녕하세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양평 지역의 인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양평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인사와 이번 경선에 출마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네, 양평 국민 여러분, 저는 내년 양평 군수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신순봉입니다. 저는 1962년에 양평군 계곡면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했고요. 그 후에 도시에 나가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고 민주화 운동에 몸을 담았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이제 물론 학생 운동에 참여를 했고 또 졸업 후에는 재야단체, 노동단체 등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젊은 시절에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후 30대에 이제 제가 언론사 기자가 되어서 세상의 어떤 깊은 비밀이라 할까요? 내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찰자로서의 기자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2010년에 고향에 내려와서 정치에 몸을 담았고 2014년에 입당을 해서 지금까지 민주당 지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금까지 정치 활동에 있어서는 제가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된 이후에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실무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경기도의 기본소득을 널리 확산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 후에 2021년에 기본소득 국민운동 양평본부 상임대표를 맡아서 일해왔고 또 당에 기본사회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2023년 이후에 경기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기본사회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시다시피 2025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내란 주범과 그 동조자들을 구속시켜서 법정에 세우는 그러한 전 국민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었고 또 민주당이 올 5월에 대통령에 당선되어서 민주주의 회복과 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노력해온 각고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복잡한 감정이 마음속에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우리 국민들의 마음, 가정과 개인의 마음속에도 평화가 깃들고 행복이 깃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저도 정치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편안한 마음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재 양평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양평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2023년에 잘 아시다시피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촉발되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양평에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양평은 아시다시피 다른 산업이 없고 그동안 서울의 배후 도시로서 또 주택 도시로서 전원 생활의 가장 적지로서 서울의 그 어떤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노후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최근 20, 30년 동안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 건축, 토목, 측량, 일체 서비스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속도로가 빨리 완공되어서 서울 시민들이 양평에 더 많이 내려오고 또 투자를 하고 새로운 집을 짓고 그런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속도로를 신속히 재개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현재
중단되어 있는 양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의 열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국토부에 또 그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보좌관들에게 양평군 고속도로 관련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또 국민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다시 이제 타당성 조사를 이제 다시 재개하겠다라는, 내년에는 아마 그 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겁니다. 해서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바로 고속도로가 이제 그 신속하게 그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뭐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양평 국민 다수가 바라고 있고, 또 우리 당과 정부에서도 특히 국토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그 건설의 필요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양평 고속도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서두에 제가 조금 말씀드렸듯이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해왔고, 또 2010년대 이후에는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당의 정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지금 현재 도당을 비롯해서 제가 이제 또 도당의 그 직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데요. 도당의 많은 분들, 또 중앙당 정치하는 많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고속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권 당일 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들이 뭐 국토부 장관을 한다든가 국회의장을 한다든가 정부 각 부처에서 요소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그분들의 힘을 빌려서 반드시 고속도로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저는 신순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대 이후에 민주화 운동과 정치 활동을 해오면서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 이재명 정부에 참여하고 있고, 또 이분들과 함께 반드시 우리 지역을 발전하고 더 발전하도록 더 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원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제가 이번에 양평군수에 나서게 된 이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연륜과 경험, 또 인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갖추고 있는 사람이 저 신순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다시 한번 또 도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네, 멋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조금 재밌는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순간, 또는 제일 기억에 남고 내가 이것만은 잘했다라고 하는 순간은 언제셨습니까? 글쎄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글쎄 저는 20살 이후에 좀 이렇게 우리 현대사, 우리 그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당시 전두환 대통령 군사 독재 시절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투쟁에 참여하고 뭐 이런 게 힘들었다기보다는 현실적인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86년 5월 3일 날 인천 민주화운동 때 그 사건 이후 그날 밤에 수배가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수배자 생활을 4개월 하게 됐는데, 그 4개월의 수배 기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막상 이렇게 수배가 되면 갈 곳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갈 곳은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곳이 안정적인 곳이 아니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따뜻한 밥과 따뜻한 잠자리, 뭐 따뜻하진 않죠, 감옥이라는 데가. 그래도 두터운 이불이 있고, 그래서 4개월 동안의 수배 기간,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그때 같이 또 뭐 공범으로 연루돼서 3분이 같이 구속이 됐는데, 또 그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제일 이제 제가 수배된 상태였었고 제가 검거될 때 옆자리에 같이 있다가 같이 잡혀 들어가는 바람에 덩달아 고생을 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때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행복했다 이런 시간들은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전두환 대통령 이제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전 국민까지는 아니어도 100만의 시민이 거리에 나와서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고 또 그게 6월 항쟁이라는 또 큰 승리로 이어지고 6.29 선언이죠. 6.29 선언이라는 큰 결과물로 나오고 또 그 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죠. 그때 이제 촛불혁명 2017년 겨울 내내 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이제 그 민주주의 회복을 외쳤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또 이제 탄핵되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런 우리 역사의 현대사의 굴곡점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시간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8년 우리가 작년 겨울에 12.3 내란 이후에 또 빛의 혁명이라고 하죠. 광화문, 여의도 두 곳에 가서 온 겨울을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승리가 또 이제 탄핵으로 이어지고 다시 민주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정치적인 희로애락과 그런 것들이 곧 저의 어떤 행복이자 기쁨으로 느껴졌었고요. 뭐 별달리 제가 다른 것에서 큰 기쁨을 느꼈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역사와 함께, 우리의 삶과 함께 저의 삶도 똑같은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양평에서 오래 사신 걸로 아는데 양평에서 사시면서 양평 국민 입장으로 이건 너무 불편했어 라고 하시는 문제가 있는지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당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혹시 우리 당원분이 살고 계신 마을에 민원을 갖고 있는 건 만일에 민원이 있으면 저에게 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대동해를 40-50개 마을을 다니면서 또 우리 주민들에게 즉석에서 현장에서 물었어요. 혹시 이 마을에 민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뭐였느냐면 마을의 진입로가 좁다라는 거였어요. 아시다시피 지금은 자동차가 이렇게 과대로 엄청 많이 증가해서 시골에서 오히려 사실 승용차가 많이 필요하죠. 트럭도 많고. 그런데 전원주택 단지가 개발된다거나 기존의 마을이 또 주민들도 승용차들을 많이 구입하면서 마을 진입로뿐만 아니라 마을 안길 이런 곳들도 아주 좁아서 자동차 교행이 안 되는 이런 불편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 말고도 농촌 특성상 축사가 많아서 악취가 난다거나 또 원주민이 있고 새로 이제 이주해 온 분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지었는데 또 기존의 옆집과의 경계 분쟁이 일어난다거나 이러면서 심리적 고통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수면제에 의존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불편과 고충을 넘어서서 이게 어떤 고통과 실현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느낀 것은 이게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그런 개인적 어떤 고충과 불편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많구나. 이런 거를 제가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또 몇 분 만나서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런 문제를 신속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저 나름 연구도 하고 또 주변의 이야기들을 종합하면서 어떤 그 신속한 해결책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또 내년에 이제 출마 준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저 나름의 공약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문제는 이제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진입도를 넓히려면 땅을 매입해서, 예전에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운동 시절에는 주민들에게 그 도로를 넓히니까 좀 땅을 1m, 2m 농지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도로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도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의 경우에는 어떠한 개인도 나라에서 도로를 놓는다고 해서 개인적인 손해를 입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이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넓히는 그런 방안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고요. 또 예전에 70년대 때 만들어진 도로를 지금 새로 이주해 오는 분이 땅을 사서 이거 측량을 해보니까 이 땅이 내 땅에, 내가 매입한 땅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도로 중간에다 물건을 놓고 이 땅은 내 땅이다. 차량 앞으로 못 다닌다. 이런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양평의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이걸 토지를 분할해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정당한 보상을 해드림으로써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물론 또 집을 새로 신축하는데 어느 한 분이 진입도로 부분에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알박기 하듯이 박아놓고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의 토지 가격을 요구함으로써 집을 신축하거나 신축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임대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통행의 불편을 느끼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찾아내서 지금 어떤 해결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이제 양평 국민이 도로로 인한 고통, 불편, 고충, 또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정신적인 큰 고통, 이런 것들이 없도록 반드시 이 문제를 제가 이제 당선이 된다면 임기 기간 안에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양평에 살면서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역의 장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양평 지역은 3.1운동의 빛나는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에 13회에 걸쳐서 3.1운동사를 집필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참여하는 훌륭한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양평을 독립정신이 살아있는 그런 것을 저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워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꼭 문화적, 역사적으로 배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양평에 무엇보다 좋은 공연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물빛도서관의 300석 규모의 소극장밖에는 양평이 갖고 있는 문화적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청소년 시절 또 젊은 시절에 어떤 역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때 그 한 사람이 커서 성이 되어서 선택의 여지가 넓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 교육에 대한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평이 문화적으로 너무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런데 또 역설적으로 지금 양평에 아주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화가들은 700명이 넘는 분들이 살고 계시고요. 탤런트를 비롯해서 국악인만도 지금 등록된 회원수가 4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화적 인프라가 있는데, 인적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청소년들이 이걸 보고 향유하면서 미래의 꿈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다면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양평의 역사와 문화를 모두 담아서 우리 국민이 향유하고 또 학생들이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잘 갖추어진 문화시설, 그것이 예술의 전당일 수도 있고, 우리 요즘은 아트센터라고도 많이 영어를 써서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것을 반드시 만들어서 우리 대대손손 양평의 역사를 또 우리의 문화를 잘 지켜나가는 그러한 양평군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저 또한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이러한 저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미래이자 어떤 새로운 비전이 되는 그러한 양평을 건설해 나가는데 크게 밑받침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말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죠? 힘찬 전진입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 국민의 힘을 모두 모아서 다 함께 뜻을 모아서 전진하는 그러한 양평, 그러한 하나가 되는 양평이 무엇보다 절실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 고속도로가 놓이게 되겠지만 아직도 노선을 가지고 마음속에 분쟁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보면 많은 국민들이 A안이 옳다, B안이 옳다. 이 고속도로 어디로 놓느냐의 문제가 아직도 국민의 어떤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합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일치된 의견으로 모아내는 데는 우리가 민주주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모아서 노력하면 다 길이 열릴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지금 우리 최대의 현안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신속히 해결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되면서 우리 양평의 경제도 숨통이 트이고 또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2026년 저희들을 믿고 또 우리 민주당을 믿고 이재명 대통령을 믿고 또 새로 선출될 군수와 도지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의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